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보면서 시리아의 정말 놀라운 유적지죠. 텔 카라멜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의 미션은 이거예요. 이 텔 카라멜이라는 것이 초기 인류 문명, 특히 그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생각을 어떻게 그냥 확 뒤집어 놓는지 그걸 파헤치는 겁니다. 뭐랄까, 농업이 먼저 있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생각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그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텔 카라멜은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좀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심지어는 아주 큰 건축물을 만드는 게 농업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발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와,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그 탑이죠, 탑. 5개나 되는 탑이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지어졌다고요? 가장 오래된 건 언제쯤인가요, 이게? 네, 그 연대 측정이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제일 오래된 탑은 기원전 1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3,000년 전쯤으로 보고 있어요. 33,000년 전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졌던 게 그 유명한 예리코의 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무려 2,000년이나 더 오래된 겁니다. 2000년이요? 와, 그렇죠. 이건 뭐랄까, 고고학계의 혁신센터가 예리코가 있는 남쪽 레반트 지역에서 여기 북쪽 시리아 지역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발견인 거죠. 이야, 2000년이나 앞선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 거대한 탑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기 농부들,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도 농업 증거가 없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던데 그럼 대체 누구였죠? 그리고 어떻게 농사도 안 짓고 이런 큰 걸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이 탑을 지은 사람들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수렵 채집인들이었어요. 수렵 채집인요? 네, 유적지를 보면 야생동물뼈나 야생 상태의 곡물, 견과류 이런 흔적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일부러 키운 작물이나 가축화된 동물뼈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전혀요? 네, 이게 바로 기존의 그 신석기 패키지라는 개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점인 거죠. 아, 신석기 패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건축물도 만들고 이게 다 세트로 같이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했죠. 근데 텔카라멜은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정착해서 살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큰 건물을 짓는 게 농업보다 먼저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하. 아마도 이 지역, 그 쿠웨이크강 계곡 주변에 야생 자원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탑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해요.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하죠? 네, 예를 들어 초기 탑 중 하나, 탑 V는 약간 반지하 구조에다가 안에 벤치 같은 것도 있고 화덕도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 집회 공간이나 종교적인 의례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나중에 지어진 탑 4는 훨씬 더 크고 단단해져서 어쩌면 방어적인 기능 같은 것도 염두에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탑만 덜렁 지은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임시로 머문 게 아니라 꽤 단단한 원형집을 수십 채나 짓고 살았다는 증거도 아주 명확하고요. 심지어 녹리석 같은 걸로 아주 정교한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금속, 그러니까 구리를 다루려고 시도한 흔적까지 있다면서요.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네, 맞아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농업 없이도 이미 상당히 복잡한 사회 구조, 그리고 기술적인 호기심까지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또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정신세계, 믿음 체계 같은 걸 자졌던 것 같아요. 특히 매장 방식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두개골 숭배라고 불리는 관습입니다. 두개골 숭배요? 그건 뭔가요? 좀 으스스하게 들리는데요. 네, 좀 그렇죠. 발굴된 유골들에 보면 상당수가 두개골이 없어요. 없어진 채로 발견된 거죠. 머리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척추뼈 제일 윗부분이나 아래턱뼈 같은 데 보면 뭔가 날카로운 걸로 자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건 사람이 죽어서 묻힌 다음에 일부러 머리를 제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죠. 근데 이게 텔 카라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리코나 다른 여러 당시 레반트 지역 유적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다른 곳에서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조상을 숭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례적인 힘과 관련된 믿음 체계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 텔카라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계신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제 생각엔 텔카라멜은 인류 발전이라는 게 그냥 쭉 일직선으로만 간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잡한 사회, 큰 건축물, 또 풍부한 상징적인 삶 같은 게 꼭 농업이 시작된 다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출협 채집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꼽힐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인류가 정말 놀라운 수준의 조직력, 건설 능력, 그리고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텔카라멜에서의 이 중요한 발굴 작업이 2011년에 시리아 내전 때문에 중단됐어요. 아, 중단됐군요. 네, 알레포 바로 북쪽에 있는 곳인데 지금 그 유적지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류의 아주 깊은 과거를 열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도 사실 전체 유적지의 아주 작은 일부만 발굴한 결과라는 겁니다. 정말 극히 일부군요. 네, 대부분은 아직 땅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한 어쩌면 텔카라멜보다 더 혁명적인 발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나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땅속 깊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텔카라멜의 나머지 부분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 궁금해지네요.